네, 이번 시간은 취업의 달인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 취업의 달인 시간에는요, 아주대 신상훈 겸임 교수님과 함께 성공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가 길었습니다, 아주. 네.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저희도요. 저희 참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직자의 가치. 오. 네, 철학적인 주제 같아요. 네. 오늘 이걸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돌직구를 또 한번 던져볼게요. 돌직구, 두 분한테. 예. 아예 그냥 준비한 이유를 네. 두 분 MC께 질문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또 하시려고. 긴장되네요. 재곤 MC가 방송을, 다른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조금씩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입이 왜 있어요? 입. 네? 입. 입이요? 예. 입이 왜 있냐고요? 예. 밥 먹으려고요. 재곤 MC는 식사의 도구다. 네, 좀 중요해요, 그게. 그다음에 입이요. 네.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직업을 위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구. 두 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네. 네. 먹기 위해서 있고 한 번은 도구로 활용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가치라는 말은요. 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를 말해요. 그러니까 쓸모는 쓸 수 있는 모양새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값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그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입이 왜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다시 반문을 하죠. 그 대답은 MC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재곤 MC 정도가 할 수 있는 대답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 사회적 관념 속의 학습 수준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네.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입이 그냥 말하려고 있고 먹으려고 입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사회에서 구직자로 요구하는 기업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의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내면의 가치가 네. 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담겨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좀 말하고 일려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네. 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입이 있다. 와닿네요. 네. 저는요, 오늘 주제 구직자의 가치를 보니까 일단 가장 본질적으로 이 가치라는 뜻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네. 구직자의 가치라는 게 그 사람 존재 자체의 가치일까?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구직자로서의 쓸모 있다 없다 이런 가치일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우리 지금 전개하는 이 이야기는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현상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상품성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고도의 스펙, 토익 몇 점, 그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잠재적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냐? 해왔던 익스피리언스, 이른바 경험을 통해서 잠재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이 잠재적 가치는 사실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MC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유용한 지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미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요즘 포텐 이러는데 정말 그 잠재력을 네. 본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구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치가 꼭 필요해요? 보통 구직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이제 자기 분석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상대방에게 어필하는데 어필의 도구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전문적 기술과 기능적 기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전문적 기술에는 남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능적 기술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적 기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할 수 운전할 수 있다. 있는 능력, 그렇죠. 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뭐가 필요한가요? 사실관계 입각한 기술? 기술을 뭐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기술이요? 아니요. 운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면허증? 그렇습니다. 면허증.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적 기술 분류에 들어가는 객관적인 기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는 그런 객관적 기능들도 없으면서 뭔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가치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게 경험이에요.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물었는데 그에 따르는 구체적 근거 없이 다녀왔다고만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가능성이 높죠?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에피소드나 있었던 사례를 적시하면 아 진짜 다녀와 봤구나 그런 경험이 있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아까 잠재력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구직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도를 부여하는 정도가 네. 뭐 나라나 네. 문화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떨까요? 중요하죠. 굉장히.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조금 깊이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이냐. 사실 리더십은 좋은 상황에 발휘될까요? 별로 안 좋은 상황에 발휘될까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말은 상황 이론이라고 학습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에 이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 이 가치의 평가는 조금 초조건이기보다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치의 평가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는 문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사실 나라마다 사람들이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사례를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한번 같이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살면서 부모님께 발을 씻어줘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발이요? 네네, 발. 없는 것 같아요. 발이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 뭐 대학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니 그냥 그때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요. 아. 예, 다치셔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씻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아팠던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발을 씻게 된 거죠.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뭐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일본은 사실은 200년의 기업 역사를 가진 기업이 한 2,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네네. 근데 무려 560년 정도 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게 백제인이 세웠다는 기업이고 오사카 상을 축조한 기업이에요. 네. 여기에서 구직자를 뽑는데 아주 대표이사가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문화예요. 이 회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니까 거의 모든 역대 구직자들도 동일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에 학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면접에 응시했던 직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동경대학교라고 하는 일본 굴지에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를 졸업한 구직자가 왔죠. 면접의 공간이 그렇게 그냥 크진 않는데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의자 하나만 톡 둡니다. 그리고 구직자에게 묻습니다. 네. 대답을 할 때는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줘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자 재곤의 씨처럼 솔직하게 예다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예, 예.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수고했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그 한마디에. 예, 네. 그러니까 면접 기회를 그냥 거기서 박탈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구직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이래 회사가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뭐 박탈을 하니까 나가면서 아무런 대꾸 달릴 수도 없었고 그냥 불편한 얼굴이 이제 가득한 얼굴로 나가죠. 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구직자의 그 뒤통수에 대고 그 오너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네네. 정 억울해서 내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당신이 오고 싶거들랑 오늘 밤에 돌아가서 반드시 발을 씻겨주고 오십시오. 자, 이게 이제 면접 상황에서 있었던 그냥 연출되지 않았지만 그냥 있었던 즉답이 오갔던 겁니다. 네네. 자, 이 구직자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실. 재곤 씨, 네.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안 왔겠다, 뭐 갔겠다. 이게 좀 속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기분 나빴어도 많이. 예, 그래도 좀 오기가 생겨서 네. 부모님 발을 좀 씻어보고 어허. 다시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답을 말했어요. 근데 이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네. 저는요, 만약에 그분이 좀 정말 괜찮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기업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자체보다 거기에 뭔가, 인재상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사람을 일단 원하는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의미 느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충족을 시킨 후에 다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불쾌했냐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불쾌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왜 네. 불쾌했을까요? 이게 사실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그런 류의 질문 따위나 받으려고 내가 여기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나에게 그런 가치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 재곤 씨처럼 발을 씻어주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느끼는 바가 컸겠죠. 발을 씻어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죠. 사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 어머님이 행상을 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날따라 이제 물을 떠놓고 마루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해가 뉘어 떨어질 무렵에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팔다남은 광주리에 뭔가를 잔뜩 이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머니 빨리 오십시오.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새삼스러움에 깜짝 놀라고 네. 두 번째 나같이 미천한 행상 따윈 하는 내가 동경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귀한 너희가 어떻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냐. 아유, 됐다. 아들인데요. 됐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 아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실은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면접관이 어머니 발을 씻겨주고 오지 않으면 저를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어머니는 두 말 하지 않고 마루에 앉습니다. 발을 맡깁니다. 네. 양말을 한번 벗기고 물을 한번 끼얹고 이 아들은 세 번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더럽고 거칠고 지저분한 발은 처음 보기 때문이죠. 이 거의 피가 날 정도로 발이 갈라진 어머니의 발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이 발 아래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 아니라 그냥 목 놓아 흘리는 참회의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들의 어깨 위에다 손을 올려두고 울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만해라. 이 애미발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발은 아마 비슷하고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또 다독입니다.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가지 않겠다는 그 회사로 다시 갑니다. 네네. 이 친구는. 어제 왔던 그 친구 아닌가? 예. 다시 온 걸 보니 부모님이 발을 씻어주고 온 모양이게로군. 그렇습니다. 됐네. 더 이상 묻지 않겠네. 옆방으로 가면 자네 합격증이 기다리고 있을 거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회사에서 주려고 하는 가치는 구직자의 상품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네. 그러세요? 재곤 씨가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네. 아니, 죄송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오늘 발 씻겨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구직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자기가 취직이 안 되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동료가 취직이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경매라는 걸 해보면요. 10,000원짜리를 경매를 시키면 통상 15,000원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네. 룰이 있습니다. 그 15,000원 전에 불렀던 가격을 불렀던 사람은 그 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15,000원이라는 돈을 5,000원을 더 주고 이 돈을 가지고 가느냐? 사실은 그 돈을 5,000원 더 두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상대방이 4,900원이라는 돈을 쓰는 게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남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구직자가 있긴 하는데 네.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 훌륭한 가르침을 훌륭한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신념과 가치를 꼭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머니 발을 오늘 꼭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한번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요. 예. 네. 오늘 구직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경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목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친한 사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중마고 뭐 이런 뜻도 있죠. 네.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이렇게 목을 내어놓아서 친할 만큼의 사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거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를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구직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정말 듣다 보니까요. 구직이라는 것이 물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관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업엔에서는요, 오늘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취업의 달인 신상훈 아주대 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